여러 가지 힘, 마찰력과 부력, 심화 강의입니다. 부력은 나름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수식을 써가며 부력을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사라지고 중학교 1학년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고 있습니다. 부력의 핵심 개념을 중학교 1학년 수준을 살짝 넘는 정도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력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인 물체가 물속에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이 누르는 압력을 수압이라고 부르는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은 커집니다. 물은 꽤 무겁기 때문에 수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 두껍고 강력한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에 잠수함 타이탄이 수심 약 3,800m 부근에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어 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이 커지는 것은 내 손바닥에 같은 책을 한 권씩 쌓아 올릴 때 손바닥에 느껴지는 압력이 커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색 물체 좌우에 작용하는 압력을 갈색으로 나타내었는데 좌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반대이며 나란하게 작용하므로 힘의 합력이 0이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은 커지기 때문에 깊어질수록 화살표의 길이가 깁니다. 이런 좌우의 힘을 무시하면 위아래에 작용하는 힘만 남습니다.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보다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위로 작용하는 힘만 남습니다. 이를 화살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역처럼 위아래 두 힘을 합성하면 동그라미 니은처럼 위로 향하는 힘만 남습니다.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부력입니다. 두 번째,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밀도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1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밀도는 크기와 상관없이 물질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따지기 위한 개념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부피당 질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물 1000kg과 금 1kg의 질량을 비교하면 물 1000kg의 질량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같은 부피당 질량인 밀도를 구해보면 물은 1g/제곱센티미터, 금은 19.3g/제곱센티미터로 금의 밀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2번,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원리는 기본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물체가 떠오르고 부력과 중력이 같으면 정지 상태이며 부력보다 중력이 크면 물체가 가라앉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부력의 크기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만 대학교에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면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력과 중력을 숫자로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밀도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심화 강의에서는 물체의 밀도와 물의 밀도를 비교하여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부력은 유체 질량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유체는 흐를 수 있는 물체를 말하는데 액체, 기체가 이에 속합니다. 기본 강의에서 부력의 크기는 넘친 물의 무게와 같다고 배웠는데 이를 조금 더 확장하여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력의 크기가 클수록 물을 더 많이 밀어내어 물의 양이 더 많아지니 물의 질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밀도는 질량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물의 밀도는 부력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물체의 무게입니다.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하는데 밀도는 질량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물체의 밀도는 중력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부력은 물체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고 중력은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동그라미 1, 2, 3번 세 가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크다면 부력이 중력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물체가 위로 떠오릅니다. 물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와 같다면 부력과 중력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체는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물의 밀도보다 물체의 밀도가 크다면 부력보다 중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물체는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금속으로 만든 배가 뜨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의 밀도는 물보다 커서 금속 덩어리째로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배는 금속을 이용해 모양을 크게 만들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물에 뜨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력을 알아낸 역사,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칠리아의 히에론 왕은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은이 섞인 것인지 의심이 들어 아르키메데스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고심하던 차에 목욕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욕조에 들어갔을 때 넘치는 물을 보고 물체가 물에 잠기면 그 부피만큼 물을 밀어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의 은이 섞여 있음을 확인하였고 왕관을 제작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은이 섞여 있음을 확인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왕관과 순금 덩어리를 물에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부피는 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왕관과 같은 무게의 순금 덩어리를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부피가 같아야 합니다. 모양 때문에 왕관의 부피가 더 크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공식을 변형하여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으로 만들어 봅시다. 금의 밀도는 19.3g/제곱센티미터로 정해져 있고 순금 덩어리와 왕관의 질량은 같으므로 이 둘의 부피가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잠시 기본 강의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집에서 화면에 동그라미 2번과 같은 연습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질량이 같은 상태에서 금덩어리보다 왕관의 부피가 크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금덩어리와 왕관의 질량이 같은데 왕관의 부피가 더 크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금덩어리와 왕관 모두 순금이라면 수평을 유지하면서 왕관의 부피가 더 클 수 없습니다. 질량이 같으면서 왕관의 부피가 더 크려면 왕관에는 금보다 밀도가 낮은 무언가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둘째, 만약에 왕관에 은이 섞였다면 왕관을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부피는 순금 덩어리를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부피보다 크다. 은의 밀도는 10.5g/제곱센티미터로 금보다 밀도가 낮아서 같은 무게라면 부피가 더 큽니다.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공식으로 확인해 봅시다. 무게는 같을 테니 질량은 무시하면 되고 분모인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 밀도가 더 작은 은의 부피가 더 클 것입니다. 기본 강의 연습 문제에 이어 5번째 심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시청하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전자저울에 물이 담긴 비커를 올려두고 동그라미 기역과 같이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런 다음 동그라미 니은과 같이 돌멩이를 넣어 무게를 측정하였다.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돌멩이를 용수철 저울에 매달았는데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8N을 가리켰다. 첫째, 돌멩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동그라미 기역에서 물을 포함한 비커의 무게는 5N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물을 포함한 비커의 무게에 돌멩이의 무게를 합한 값이 15N이므로 돌멩이의 무게가 10N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돌멩이를 매단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8N이므로 돌멩이의 무게 10N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 8N을 빼주면 부력의 값 2N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귿 저울에서 측정되는 무게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꽤 어려운 편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나마 특별한 지식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물을 포함한 비커의 무게는 5N이고 돌멩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0N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무게를 재고자 하는 것들의 총합은 15N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물을 포함한 비커의 무게 더하기 돌멩이의 무게는 용수철 저울 눈금값 더하기 디귿 저울 측정값과 같다. 이 식은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식에 알맞은 수치들을 넣어주면 5뉴턴 더하기 10뉴턴은 8뉴턴 더하기 물음표이므로 물음표는 7뉴턴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활용한 다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일단 일상생활 속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교실에 있는 벽을 밀면 벽이 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벽이 나를 똑같은 힘으로 밀어서 내가 민 방향의 반대로 내 몸이 밀려나게 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다른 물체도 같은 크기이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동시에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 물이 돌멩이를 2뉴턴으로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돌멩이는 물을 2뉴턴의 힘으로 누르게 됩니다. 따라서 물과 비커의 무게 5뉴턴에 2뉴턴을 더하면 7뉴턴이 됩니다.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과 진행한 부력 관련 실험 영상을 링크로 올렸으니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부력에 대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 마찰력과 부력, 심화 강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길을 택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